영화랑 글이랑 뭐 철학이랑 이 모든 지성의 활동들이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존경하는 아티스트들도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름메이커 유킴입니다. 오늘은 아이맵스 촬영을 위해서 세 개의 공간에 가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에스프레소 코어, 그리고 우리 집 홈오피스, 그리고 하나는 로쏘라는 클럽, 이 근처에 있어요. 그 세 개를 가보실 거고, 세 개 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공간, 자주 가는 공간, 아주 편안한 공간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작년에 장편 영화 촬영 마치고 그거 후반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건강 관리에 아주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여기 7시 반까지 보통 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고 커피 마시고 글 쓰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 동네 한남동이랑 이태원 쪽에 일찍 여는 카페가 진짜 없거든요.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고, 그 중에서도 제일 일찍 열어요. 너무 일찍 일어났을 때 본의 아니게, 그럴 때 그냥 6시 반에 7시에 여기 와도 언제나 열려 있고, 그리고 커피가 우선 맛있고. 그럼 주로 드시는 음료가 있으실까요? 제가 빈속에 운동을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유가 적당히 들어있는 커피인 카푸치노를 항상 마십니다. 그러면 커피를 주문하고 오실게요. 카푸치노 한 잔. 다른 인터뷰를 보시니까 글을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주로 어떤 글을 많이 쓰시나요? 대부분 일기를 써요. 근데 일기라고 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거는 잘 써본 적이 없고, 글이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딘가로 나를 데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뭐를 써야지 하고 오늘 생각하는 감정이나 주제들을 쓰다가 보면은 글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간단 말이죠. 그때 되게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언어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점도 있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영화에 제일 집중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영화 감독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제가 순수미술을 공부했는데 영화랑 글이랑 철학이랑 이 모든 지성의 활동들이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존경하는 아티스트들도 모든 걸 다 해요. 비평 글을 쓸 때도 있고, 에세이 책을 낼 때도 있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영화도 찍고. 근데 주제의식은 항상 좀 정해져 있죠. 자기가 계속 하고 싶은 주제가 있고, 계속 말하고 싶은 담화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트에 적힌 글을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제가 글 쓰는 거 일기장에 집에 있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 이거는 다이어리거든요. 다이어리인데 제가 일정을 다 휴대폰으로 안 하고 다 이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누가 물어보셔도 당장 대답을 못 해요. 한 2시간, 3시간 뒤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되게 계획적으로 행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로 산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제가 회사를 한 28살에 퇴사하고 나와서 그 뒤로 쭉 프리랜서로 사니까 정해진 게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근무 시간도 없고, 휴식 시간도 없고, 취침 시간도 없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안 쉬고 일만 하면서 계속 살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주장적이 돼버린 상황에서 틀을 만들어서 그거를 꼭 지키고 있으면 그 틀에 있는 만큼은 내가 좀 안전하다. 근데 아마 프리랜서로 사시는 모든 많은 분들이
시간이 이렇게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거를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럴 때 틀을 만들어서 시간을 가둬놔야죠. 그래서 좀 이 공간이 나한테 중요한 이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고 카푸치노를 정해진 시간에 삼켜야 되고 정해진 노래를 들어야 되고 책 볼 때는 그런 거죠. 이 공간 다음으로 저의 집에 가보실 건데 저의 집 또한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일도 하고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그래서 저희 집에 가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카페에 갔다가 운동을 갔다가 돌아오는 곳이 우리 집입니다. 이 공간에선 제가 뭐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만들어서 먹고 책도 보고 일도 하고 가끔 요가도 하고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요.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일하는 공간이라면 저는 사무실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항상 좋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온 지 한 반년 정도 됐어요. 근데 한국에 나만의 공간을 마련한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원래는 베를린이랑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베를린에서는 집을 놔두고 한국에서는 본가에 있거나 뭐 여기저기 살았는데 제가 가진 것들이 책들이 사실 뭐 본가에도 있고 베를린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거를 다 모아놓고 싶고 정말 편하게 있고 싶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다 최근에 모아가지고 좋아하는 세팅을 했습니다. 드디어. 뒤에 보시면 책이 엄청 많은데 가장 자주 읽거나 좋아하는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 자주 보는 책이라고 하면 이 작가가 비포라는 사람인데 책 언제 샀지? 2018년에 되게 재밌게 읽었고 코로나 전이구나 이게. 근데 그 뒤로도 생각날 때마다 되게 자주 읽거든요. 이 작가가 그 이탈리아 철학자인데 지금 한 70대 정도 된 사람인데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게 시적이면서 정치적이고 정치적이면서 시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사실은 암담한 미래를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담론을 얘기하죠. 비포. 한글로 된 책이랑 영문 책이랑 고를 때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두 개를 동시에 볼 때도 있어요. 영어 책이랑 같은 책을 동시라기보다는 하나 읽고 또 하나 또 읽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이해가 정말 더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좋아하는 철학책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로바로 한국어랑 상응되는 단어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눌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샤프하지 않고 단어 지칭하는 단어들이. 근데 영어로 읽으면 네, 더 정확하고 더 샤프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나 소설을 읽을 때는 단어들이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정서까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나 소설은 한국말로 읽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 샀던 폴 오스터 책인데 그때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해 못할 것 같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읽고 싶었는데 못 읽고 있다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거를 찾았어요. 1유로에 중고 서적을 샀는데 그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같은 책인데 두 개가 있다는 거 아주 최고예요. 네. 저희 집에서 또 재밌는 공간이라고 하면 제 옷장인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 옷방인데요. 사실 당당하진 않아요. 이렇게 많은 옷이 있다는 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당당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소개를 해드린다면 빽빽하네요 참.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제가 좀 지금도 그렇게 청바지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맞는 핏을 찾을 때까지 좀 계속 시도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최애템이에요. 이거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때 한 7, 8년 전에 샀어요. 7, 8년 전에 샀는데도 아직까지 많이 입거든요. 마르커스 알메이다라는 포르투갈 듀오의 런던 베이스 브랜드인데 이런 펑크가 약간씩 있으면서 모든 디자인들이 좀 청키하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과한 청키한 디자인이 지금까지도 많이 입게 되고 제가 매일 아침 스타일링을 하는 기준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만나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뭐 바에 가거나 클럽에 가거나 거기서 놀 수도 있는 그 모든 게 가능한 룩을 아침에 생각해요. 그렇게 오늘도 입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저의 집을 다 보셨으니까 로쏘를 갈 거예요. 제가 자주 가고 너무 좋아하는 한남동에 있는 클럽입니다. 여기는 제가 세 번째로 선택한 공간인 한남동의 클럽 로쏘입니다. 여기는 360 사운드의 DJ 서먼과 엔도가 운영하는 힙합 클럽이고요.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실제로 여기서 자주 놀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인터뷰할 때 다른 인터뷰들에서 서점이나 영화관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저의 힙합 사랑을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힙합은 언제부터 그렇게 좀 애정을 가지고 들으셨어요? 그게 제가 딱 어느 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학교 안 가고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누워 있다가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있었는데 TV 틀어놓은 엠넷에서 어떤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처음 들어보는 비트였고 그런 무거운 낮은 목소리로 랩을 한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그리고 그런 그루브가 있는 비트도 처음이었죠. 근데 그때 그 노래가 그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였어. 맞아. 그때 그걸 처음 들었는데 그때 좀 소름 딱 돋았거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약간 소름 돋는데 좀 피가 이렇게 확 도는 느낌으로 그때 그냥 알았어요. 이걸 평생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시네요. 찾아서 듣다 보니까 90년대 뉴욕 힙합이 제일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구 모스테프, 현, 야신 베이, 큐팁도 되게 좋아하고 두 분 다 랩을 정말 잘하고 가사도 잘 쓰지만 동시에 프로듀싱도 아주 뛰어난. 아까 이곡 말씀 주셨는데 제일 많이 반복해서 들은 곡이 있다면 어떤? 이번 인생에서요. 이번 인생에서. 근데 이번 인생에서 무슨 곡인지 딱 알거든요. 그게 NERD의 프로바이더인 것 같아요. 언제나 들어요. 맞아. 지금도 듣고 그때 고등학생 때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앨범 자체를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저일걸요. 여기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저랑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오빠예요. 그래서 오빠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베를린이잖아요. 베를린. 2016년이었을 거야. 그죠. 근데 그때 베를린에 제가 가서 2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 도시가 힙합 친화적인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크노 항상 듣고 클럽 가고 하다가 힙합 너무 듣고 싶은데 마침 360이 거기 투어를 하면서
그 바에 그냥 갔어요. 제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혼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는 척하고 인사했거든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 여기 사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게 놀다가 뭐 오빠가 나 택시까지 잡아주고 그래서 집에 갔거든. 아니 오빠가 그러고 한 몇 년 뒤에 또 어떤 가수분 투어 때 왔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몇 년에 한 번씩 보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재작년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좀 자주 보게 됐죠. 클럽에서도 보고 여기 오니까 더 많이 보고. 제가 아는 DJ분들도 있고 모르는 어린 분들도 있고 뭐 DJ를 이렇게 섭외할 때 기준 같은 게 요새 전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쪽에 그 힙합 클럽들보다는 좀 전자음악 클럽들이 많이 생기고 기존의 힙합 클럽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긴 해. 그래서 뭐 나도 여러 장르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힙합을 좀 제일 좋아하니까 여기는 좀 힙합 베이스로 좀 우리가 딱 봤을 때 선별했을 때 잘 틀 수 있는 색깔 있는 그런 DJ들을 좀 섭외를 해서 라인업을 짜보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막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클럽마다 매력이나 다르잖아요. 네. 어떤 클럽으로 사람들이 비춰졌으면 좋겠는지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공간 연출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조금씩 계속 바꿔 나가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음악 듣고 좋은 음악 이렇게 듣고 좋은 술 마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갔으면 하는 게 저는 전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빠 오늘 이렇게 대화에 응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주말에 또 뵐게요. 언제든. 고마워요. 제가 작년에는 영화 작업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 올해는 좀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작업을 했지만 하나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힙합 뮤직비디오를 찍는 건데 이 기회를 통해서 뮤지션 분들이 알아주시고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1년 좀 넘게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짧지만 되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3가지 공간이었어요. 아이맵스 독자, 시청자분들이랑 공유하게 돼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